자, 여러분 우리 67초 가산세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가산세, 가산금 좀 잘 정리하시고요. 자, 일단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가산세, 가산금 일단 의의부터 확인하셔야 되죠. 자, 가산세 나와 있는 여러분 세법이나 요는 국세일 때 얘기죠. 그다음에 지방세 때는 지방세 기본법이나 지방세 관계법. 그래서 여기서 세법은 국세에 관한 내용을 말하는 거고 지방세 기본법이나 지방세 관계법은 지방세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세법 또는 지방세 기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여러분 의무 동그라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 밑줄 들어갑니다. 이러한 세법상 뭐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여기 밑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게 바로 일단은 가산세가 나와야 되는 용어입니다. 무슨 말?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뭐를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했을 경우 그 법에 따라서 밑줄 산출세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어디다가 산출세 과표에다 세를 곱해서 나온 산출세계에다가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이걸 뭐라 한다 여러분? 가산세란다. 여기에 밑줄 뭐는 가산금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산세 가산금은 별개다 별개다. 그 다음에 2번 요런 게 이제 요즘 중요한 멘트예요 여러분. 2번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그 세법이나 지방세법상 밑줄 해당 국세나 지방세의 세목을 한다. 밑줄 여기 가산세는 해당 국세나 지방세의 세목을 한다. 무슨 말이냐? 부동산 취득하면 뭘 내야 되죠 여러분? 취득세. 근데 취득세 신고 안 했대. 그럼 당연히 뭘 때려 여러분? 무신고 가산세 때리겠죠? 그럼 이때 때린 가산세는 취득세와 별개다. 취득세 더하라. 취득세 더하라는 얘기야. 자, 부동산 양도했어. 그럼 양도했는데 양도세 신고했는데 신고를 안 했대. 그럼 당연히 양도소득세 신고 안 한 사람한테 뭘 때려? 무신고 가산세. 그럼 이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한테 무신고 가산세는 양도소득세와 별개가 아니라 어디에? 양도소득세에 더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해당 국세나 지방세의 세목을 한다. 다만 여기가 더 중요해. 다만 해당 국세나 지방세가 무슨 대상이에요 여러분? 감면 대상이래. 그렇다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가산세를 때릴 때는 가산세는 감면을 한다 하지 아니한다. 감면하지 아니한다.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2번이 제일 요즘 같은 멘트는 중요한 거죠. 그럼 요걸 다시 한번 좀 정리하면은요. 가산세 끝자를 잘 보라고 그랬죠 여러분. 가산세. 그래서 가산세는 정의를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뭐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죠. 이때 부과는 벌가금, 행정벌적 성격을 띠고 있는 벌가금 성격을 띠고 있는 걸 말하는데 여기서 의무, 어떤 의무?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산세는 반드시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죠. 이때 때리는 벌가금을 우리 뭐라 한다 여러분? 가산세. 중개법에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또 과태료라고도 하죠. 여러분 비슷한 개념이다. 과태료. 중개법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여러분? 과태료. 그래서 우리 중개법에서 각종 공인중개사한테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뭘 때려? 과태료 때리죠. 이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배우셨나요? 자, 그럼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하면 계약 체결부터 며칠이네? 60일이야? 30일이야? 60일인가요? 예, 60일이네.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한 시장 군수구청장의 실질 거래가를 뭐 하게 됐어요, 여러분? 신고하게 됐죠. 근데 신고를 안 했대. 그럼 왜 신고를 하는데 왜 신고 안 해? 하고 뭘 때리는가? 과태료. 이때 이렇게 과태료 때리는 거 우리가 뭐라 한다고 여러분? 세법에서는 가산세란다. 근데 이때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는 수많은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짜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시면은 이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시군구청 가서 뭐 하고 여러분 등록하고 등록증을 들고 이제 세무서 가서 뭐 해야 되냐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셔야 돼요. 사업 개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돼. 원칙적으로 사업 개시부터 20일 이내에 하는데 안 했어. 사업자 등록 안 했어. 그럼 왜 등록하라는데 왜 안 했어? 뭘 때리냐? 등록 불성실 가산세 때려요.
자, 등록을 했어. 등록을 하면 이제 여러분 사업자가 되는 거죠. 그럼 장부를 기장해야 돼. 근데 장부를 기장 안 했대. 왜 기장 안 했어? 기장 불성실 가산세 때래요. 기장했다! 그러면 그거를 세법에는 기본적으로 5년을 보존해야 돼. 5년을 보존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5년을 보존하지 않았어. 왜 보존 안 했어? 보존 불성실 가산세 때래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일반 과세사업자가 되면 그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돼, 여러분이. 그럼 부가세 징수한 내역을 보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학계표 제출해야 됩니다. 학계표 제출했는데 제출 안 했대. 왜 제출 안 했어? 제출 불성실 가산세 때려요. 하여튼 가산세가 줄줄이야, 줄줄이.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두 가지죠. 뭐야? 모든 조세 기본이며 공통이 되는 게 신고와 납부죠. 그래서 요 신고와 납부는 개별세법 규정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이라는 모든 국세, 모든 지방세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고 또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거죠.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부동산 취득했으면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했대. 그러면 이때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예를 들어서 얼마 나왔냐 봤더니 100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했더니 산출세액이 100이 나왔다. 이걸 뭐하고?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신고 납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근데 적발됐어. 그럼 왜 안 했어? 뭘 때려?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때리는 거죠. 그럼 이때 때리는 가산세. 이래서 취득세였어, 이게. 취득세 100을 신고 납부를 했는데 신고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적발됐어. 그럼 무신고 가산세 20% 때리는 거죠. 그럼 얼마? 20. 그래서 얘는 취득세를 얼마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야? 120을 내야 되는 거죠. 120. 그러면 이때 이 가산세는 해당 국세나 지방세 뭐로 하라? 세목으로 하라. 산출세계 어떻게 하라? 더하라. 그 얘기겠죠. 그럼 이때 가산세는 취득세와 별개 취득세가 돼버리는 거야. 취득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그 취득세와 가산세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다. 이걸 우리는 해당 국세나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근데 얘가 감면 대상이 돼. 감면 대상. 예를 들어서 뭐 30% 감면 대상이다 봅시다. 이 취득한 물건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30% 감면 대상이 돼. 그러면 산출세에서 뭘 빼는 거야, 여러분? 감면세 빼야 되겠죠? 몇 프로 빼라고요? 30% 빼라고. 그러면 세 감면세계 산출세계 30%니까 30을 빼란 얘기야. 그러면 얼마를? 70을 납부해야 되는 거죠? 응? 70을 내야 되는데 이거 신고 납부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뭘 때려야 돼? 가산세. 신고 안 했으면 가산세 때려야 되겠죠? 그러면 가산세 때릴 때 주의사항. 이 가산세는 여러분 산출세과 납부세액 둘 중에 여러분 항상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납부세액을 기준해서 과세합니다. 납부세액을 기준한다. 뭐를 기준한다고요? 납부세액 기준입니다. 납부세액 기준. 그러면 산출세액과 납부세액이 다르면 이때는 어떤 걸 기준하라고 여러분? 납부할 세액. 그러면 20%를 100에 20%를 때려라? 70에 20%를 때려라? 70에 20%를 때리라는 얘기야. 70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가산세는 무슨 세액 기준이다? 납부세액 기준입니다. 산출세액 기준이 아니라 납부할 세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를 안 했으니까 이 취득세 75 신고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럼 뭘 때려야 돼? 가산세. 그럼 가산세 20% 때려야 되죠. 근데 문제는 얘가 어찌 무슨 대상이야? 감면 대상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 때리는 가산세도 감면을 해줘야 되는 거냐? 그 얘기야. 아니, 감면 안 해준다는 얘기야. 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몇 프로 때리면 되겠냐? 20%. 그래서 당의 국세나 지방세가 무슨 대상이라더라도 감면 대상이라도 뭐는?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포함하지 아니한다.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러면 가산세 20을 때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납부할 때 여기다가 다시 뭘 더해서 무신고 가산세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아니죠. 아까 70이었나? 70에 20을 얼마? 2714죠? 예, 이걸 더한 금액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얼마?
84가 되나요? 예,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신고 불성실 가산세 갑시다.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 특징. 신고 의무의 위반 정됐다는 자 밑줄 무슨 과세 여러분? 차등 과세인데 이 차등 과세를 법대로 정리하려면 무지하게 복잡해. 법률 표현 자체가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그냥 우리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무슨 과세한다? 차등 과세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그냥 너무 복잡하게 정리해봐야 정리 안 돼.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하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이 범위를 벗어나면 어쩔 수 없어. 그때는 우리가 준비 안 하나 틀린 거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차등 과세는 몇 가지로 구분하냐면 세 가지로 구분한다 보세요. 그래서 첫째 무슨 행위면 여러분 부정한 행위에 했다. 부정한 행위. 그럼 이따 여러분 외우지 않더라도 어감 자체가 좋은가 나쁜가? 나쁜 거잖아, 어감이.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짬밥을 통해서라도 나쁜 놈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이때는 나쁜 놈이니까 몇 프로 때려야 돼? 40% 때려야 되죠. 40%. 그래서 여러분 가산세와 가상문 국세나 지방세나 내용이 똑같아요. 원래 궁극적으로. 다만 얘는 아주 국제적으로 놀아요. 국제적으로. 그래서 국제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국제거래를 통한 국세를 부정행위했다. 얘는 아주 국제적으로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 거죠. 뭐 며칠 전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뭐 인도네시아인가요? 거기서 뭐 근로자들 월급을 뭐 15 얼마 뭐 그 정도를 체불하고 도망갔다는 사업자가 있어. 지금 인도네시아가 발칵 뒤집었대. 한국 사람들 나빠요. 그러가면서 지금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어디 가서. 그쪽 뭐 교민사는 난리가 났대. 한국 사람 이미지가 막 나빠지고. 그 이놈들 더 잡아야 되겠죠? 몇 프로 때려야 돼, 여러분? 60%. 안에서 사는 바가지가 나가서 된다고. 똑같아, 그런 놈들은. 자, 그다음 두 번째. 단순 무신고. 얘는 글자대로 무식해서 안 한 거야. 그래서 몇 프로 이때는 20%죠. 20%. 단순 과소신고죠. 얘도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는데 세법을 잘 몰라서 어떻게 한 거야 여러분? 적게 한 거죠. 왜? 세법이 복잡하니까. 나름대로 한다고는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여러분. 그럼 가끔가다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와 이렇게 단순 과소신고를 구분을 못하는 분이 계세요. 자, 예를 들어서 다운계약서 썼다. 무슨 계약서 썼어? 다운계약서, 이중계약서 쓴 거죠. 다운계약서 써서 취득세나 양도세를 적게 냈다는 얘기야. 그럼 이건 악의적, 고의적 이유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죄질이 무거운가 안 무거운가? 무거워. 이중계약서를 써가면서까지 세금을 덜 냈다는 얘기야. 그럼 나쁜 놈 죽어라! 그 몇 프로 떼는 거예요 여러분? 40% 떼는 거죠. 그런데 나는 과표에다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율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손이 떨려갖고 적게 냈어. 수준쯤 오잖아 이제 막 떨리잖아.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계산하는 과정에서 세법을 잘 몰라서 적게 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때는 몇 프로라는 얘기 여러분? 10%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결론 냅시다. 그냥 심플하게 정리해. 신고 불성실 가산세 죄질을 물어. 그래서 무슨 말 나오면 부정. 그럼 몇 프로? 40%. 단순 무신고 20%. 단순 가소신고 10%.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여러분 40% 20%다 공통점 뭐야 여러분? 2분의 1씩 줄어든 거죠. 조금이라도 좀 나을 것 같아. 40%의 반 20, 20%의 반 10. 그럼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하시면 되죠. 그런데 주의사항 단 이때에 요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첫째 우리 책 보세요. 뭐 있죠 여러분? 교육세. 그 다음에 뭐 있죠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또 뭐 있죠 여러분? 지방교육세 있죠. 자 요놈 세 놈 묶으셔야 돼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세 가지 묶으셔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뭐 종합부동산세는 종부세는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 자, 요거 체킹합시다. 여기까지 가야 돼 이제. 예,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단순 가소신고 가산세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자, 단순 과소신고 가산세 10%인데 요 단순 과소신고 가산세 10%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있는데 밑줄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몇 놈? 세 놈. 얘들은 무신고 죄송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그러면 제외한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여기 보세요. 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이 세 가지는 모두 안 때리고 무신고 가산세도 안 때리고 모두 과소신고 가산세도 안 때리는 거죠. 그럼 이때 여러분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요 세 놈의 공통점은 뭐야? 이 세 가지 공통점 1교시 때 일부러 이것 때문에 한 건데 부가세죠. 부가세. 이미 본세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세의 자식이라고 볼 수 있는 부가세까지는 때리지 않겠다. 그입니다. 부모가 잘못해서 자식한테까지 죄를 묻지는 않겠다. 연자제 적용하지 않는 거죠. 옛날에 여러분 연자제 참 무서운 제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뭐 우리 기성세대는 다 알죠. 진짜 무서웠던 방공시대 이럴 때는 연자제 걸리면 여러분 빼도 박도 못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던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이 연자제 걸려가지고 참 고생하는 걸 많이 봤어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항상 경찰서에서 형사까지 나와갖고 항상 확인하고 가고 근무 평가하고 그러니까 진급이 안 되죠. 계속 연자제 걸리니까 부모가 잘못하는 걸 자식한테까지 물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연자제 묻겠다 안 묻겠다 묻지 않겠다. 애비가 안 냈다고 해서 자식한테까지 가산세 때리지 않겠다는 얘기야. 세법이 이런 맛은 있어. 의리는 있어 세법이. 그렇게 뭐 따지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근데요 저는 지금 더 강조 싶은 건 뭐냐면 요걸 더 강조 싶어요. 뭐는요? 종합부동산세는 뭐는 안 때려? 무신고 가산세는 때리지 않아요. 근데 지금 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대상에 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제외 대상이 없으니까 종부세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때린다는 얘기죠.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얘보다는 출제는 얘를 좋아합니다. 왜냐? 종부세는 뭐는 안 때리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때리지 않지만 뭐는 때린다는 얘기야? 과소신고 가산 때려. 얘는 둘 다 안 때리죠. 그러니까 이건 둘 다 안 때리니까 얘는 시비 걸기가 조금 불편해. 근데 얘는 시비 걸기 좋잖아. 얼마나 좋아. 출제원들은 이런 거 좋아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도 무차별하게 다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져. 그거 어떻게 외우냐? 우리 메모리 용량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공부하다 보면 느끼는 거 있잖아. 항상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근데 사실 옛날에도 그랬는데. 요거. 그러면 다시 한번 종부세는 뭐는 안 때리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안 때리지만 뭐는 때린다? 과소신고 가산세는 때린다는 얘기죠. 그럼 요거 잠깐 보세요 여러분. 종부세는 왜 무신고 가산세를 안 때리냐? 때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종합부동산은 원칙이 뭐죠 여러분? 정부 부가과세죠. 그러니까 종부세는 납세 의무자가 계산하는 거야? 세무서장이 계산해 주는 거야? 세무서장이 계산하는 거야. 정부 부가과세죠. 정부 부가과세. 그러니까 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 계산해서 그 납세물에서 뭘 보내준가? 고지서. 근데 나는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 내 재산보다 많이 나왔다는 얘기야. 내 재산보다 많이 나왔다고. 그럼 나는 고지서대로 내 안 내? 안 내. 내가 직접 뭐 하는가? 신고 납부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종부세는 원칙이 뭐고? 정부 부가과세. 그냥 예외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잖아, 이런 거. 아, 출제원들 좋아하는 게 있다니까? 그걸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강조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정부 고지서 날라왔는데 고지서들 안 내고 내가 직접 뭐 하겠다? 신고하고 납부했다. 그러니까 무신고란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당연히 무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종부세 제외하는 거. 얘들은 이미 애비한테 자식 부모한테 가산세가 부과된 상태니까 자식까지 또 때리지는 않겠다는 의미고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부가과세인데 예외 신고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신고라는 개념이 나올 수가 없어서 안 때리겠다는 얘기야. 근데 요때 내가 직접 뭐 하는 과정에서 신고하는 과정에서 틀려서 적게 신고한 거죠.
뭐 했다고? 적게. 그럼 그때는 과소신고 가산세 때려 안 때려? 때리겠다는 얘기야 이때는. 뭐는 안 때리지만 얘는 무신고 가산세는 때릴 수가 없지만 뭐는 때린다? 과소신고 가산 때린다.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이런 거 나오는 거야 여러분. 뭐 별거 있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 여기까지 꼭 좀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부정행위가 나왔죠. 그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40%대는 부정행위가 뭐냐? 여러분 1번 잠깐 보죠. 냄새가 나 여러분. 외울 필요 없어. 이중장부의 작성. 여러분이 공인중개사 되시면 이중장부 작성해야 안 해? 하죠. 많이도 하죠. 왜? 과세관청의 보고용과 본인만이 아는 장부를 따로 기재하는 거죠. 우리 착한 사람은 안 그래. 네. 실무 나가면 그런 인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공인중개사 사무실 개업을 했는데 세무서라든지 구청에서 조사 나왔어. 그럼 제일 먼저 조사 나면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세무서나 구청에서 조사 나왔어. 그럼 제일 먼저 뭐 하느냐? PC에서 손 떼게 합니다. PC에서 물러나세요 그래. PC부터. 손 못 떼게 합니다. 조작할까 봐. 지워버릴까 봐. PC부터 딱 확보합니다. 무조건 PC부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우스갯소리로 USB하고 요 남자분들은 벨트에다 끈을 이렇게 묶는 거죠. USB하고. 그 이렇게 하얀 선에 뭐 줄이 있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뒤로 빠지세요. 그러면 탁 칠 때 여기 탁 빠지는 거죠. 그래서 싹 집어넣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런 말이 있어. 진짜야. 농담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일단 뭐 이중장부 작성이고요. 그 다음에 거짓 증빙. 이것도 여러분 많이 나오죠. 뉴스 시간에. 뭐냐면 실제 부가가치세 공급받지도 않았는데 부가가치세 공급받아서 부가가치세 낸 걸로 해갖고 매입세 공제받는 거죠. 환급받는 거죠. 과대 계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게 거기 밑줄 뭐랬죠? 뭐 거짓 문서 밑줄. 그러면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대표적인 거짓 문서가 뭐냐? 적어놨나요? 뭐 이중계약서죠. 공인중개사 되셔서 무슨 계약서 작성하면 이중계약서 작성하시면 그거는 바로 세법상 무슨 행위를 저지르는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겁니다. 세법상 부정행위야. 그럼 너 이리 와! 해갖고 일로 가는 거죠. 그럼 부정행위는 제외 대상 있어 없어? 없어. 다 때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요거 잠깐 한번 설명드릴게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해야 돼, 요건. 그러면 여기 잠깐 봐요.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매매를 한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매매했죠. 그러면 갑은 뭐가 되는 거고? 매도자, 양도자가 되는 거고, 을은 매수자, 양수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응? 그러면 양도자는 그 부동산의 양도를 해서 무슨 세금이 부과되는 거야? 양도소득세 부과되겠죠. 근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에서 감면을 받으면 부가세에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가 나오죠. 그리고 무조건 소득세 납세무자는 소득세에 대해서 10%를 뭘로 낸다고 해서 여러분 지방소득세 내야 되는 거죠. 이해하세요? 그래서 양도자는 이렇게 세 가지를 내야 되는 거죠. 신고나 부르죠. 자, 취득자, 양수자는 뭘 내야 되고 기본적으로 취득세 내야 되겠죠. 그럼 요 취득세를 기준해서 요걸 부모로 해서 자식으로 해서 뭐가 나오는 거면 농어촌 특별세와 뭘 내야 돼 여러분? 지방교육세 내야 되는 거죠. 응? 예. 그런데 갑과 을이 합의를 봤어. 무슨 합의를 봤냐면 야 을아 너는 취득세 내야 되지. 응. 나는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 그러면 너와 내가 우리 둘 다 신고를 안 하면 과세관청이 모를 거 아니냐. 그래서 둘이 합의를 봐서 뭘 하는가. 신고하지 말자 그런 거죠. 이해하세요? 신고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안 했지만은 얘는 걸리게 돼 있어. 지금은 다 걸린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 웬만해서는. 왜? 다 전산화됐거든요. 특히 이 부동산 매매를 하는 가지에서 이미 보고가 됐어요? 안 됐어요? 보고됐잖아. 누가 보고했어? 공인중개사 했잖아. 그 부동산 매매 계약 최초 60년 뭐 부동산 실질거래 신고하라고 했다며. 이미 신고됐다니까. 얘들이 안 해도 이미 중개사 신고됐다니까. 그럼 중개사 누구한테 신고했어?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했죠.
지금은 이게 다 전산화가 됐고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받아온 실제 거래가 신고가 다 올라가 이제 국세청 홈페이지 저기 전산센터로 다 가는 거야 여러분. 거기 다 등록된다니까. 매도자 누구 매수자 누구. 그러면 나중에 일정한 기한에 예정 신고 기한에 또 취득세 신고 기한에 이 도자와 수자의 명의로 양도소득세 취득세 신고했는지 뭐 하면 돼? 체킹해 보면 되는 거죠. 뭐. 그죠? 다 걸려 지금은. 옛날에는 안 걸렸어 많이들. 왜냐면 시, 군,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이 상호 연가 업무가 연관이 잘 안 됐어요. 연계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수작업 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다 전산화가 돼 있어. 다 올라가. 시, 군, 구청에서 나가는 모든 백업 자료가 다 국세청 다 넘어간다고. 그러니까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걸리죠? 걸려. 신고하면 걸려요. 그럼 얘 양도세 신고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단순 무신고 몇 프로 때려? 20% 때린다고 가산세.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농어촌 특별세 얘를 신고 안 했으니까 얘도 신고 안 했겠죠? 또 얘도 안 했겠죠? 얘가 부모인데 얘 자식까지도 신고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럼 농어촌 특별세 무신고 가산세 때려 안 때려?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리겠다고. 왜? 이미 어디 때렸으니까 양도소득세 때렸지 않냐 이거야. 부모한테 때렸으니까 자식까지 또 때리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자, 근데 문제는 지방소득세가 문제야. 지방소득세는 지금 제외 대상에 있어요 없어요? 제외 대상이 없잖아. 그럼 여러분이 제일 약한 게 이거다. 제외 대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과세지 뭘. 어떡하지? 뭘 어떻게 제외 대상이 아니면 과세라는 건데. 이게 제일 약해. 이상하게 여러분 약한 게 이겁니다.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 때려야 된다니까 20% 지방소득세는. 지금 부가세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세 때리지 말라 했죠. 지방소득세는 제외 대상이 있어 없어? 없어. 때려야 된단 말이야. 지방소득세는.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얘 취득세 안 했대. 그럼 취득세 신고 안 한 것에서 몇 프로 때려? 20%. 그럼 얘 신고 안 했으니까 농특세, 지방교세, 부가세 신고 안 했겠죠? 얘들한테 또 때린다고? 아니, 또 때리지는 않는다고. 이미 어디 때렸으니까? 부모한테 때렸으니까 이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똑같아. 과소신고 가산세도. 내가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적게 했대. 취득세 적게 했대. 그러면 10% 때린다고. 그러나 뭐는 안 때린다고? 농특세는 안 때려. 부가세니까. 근데 뭐는 지방소득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 때려야죠. 때려야죠. 취득세 적게 했대. 10% 때렸어. 그러면 10% 때린 걸로 됐고 이 자식까지 적은 거에 대해서 적게 한 거에 대해서 또 때리지는 않겠다. 그 얘기야. 오케이? 그런데 얘들은 그냥 뭐 단순한 게 아니잖아. 다운 계약서 썼어. 무슨 계약서? 다운 계약서 써갖고 적게 신 거죠. 죄질이 같아 달라. 다르죠. 얘는 아주 악의적으로 하는 거죠. 그럼 몇 프로 때려야 돼? 40%. 적게 낸 양도세 몇 프로 때려? 40%. 그럼 얘가 줄어드니까 얘도 줄어들겠죠. 농특세 때려 안 때려? 농특세도 때려야 돼 이때는. 뭐니까? 부정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때는 부정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때는 자시고 나발이고 있는 거 없는가? 없는가? 다 때리는 거야 결론. 다 때리는 거야. 취득세다 다 때려. 다 때려. 이해하세요? 제외한다는 의미를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거 아직 안 나왔어요. 시험에 안 난 게 요거라 지금 입에 거품 물면서 한 거예요. 다른 건 다 나와버렸어요 이미 웬만한 거.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 보시냐. 68조 양가래번 가산세 적용 배제 봅시다.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요것만 보세요. 그 다음에 나온 부동산 매매업자 보지 마세요. 일단은 이렇게 봅시다. 양도소득세의 예정 신고와 관련하여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또다시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자, 결론만 기억해. 적용하지 아니다. 마지막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야. 다 외우지 마. 법주문 다 외우지 마시고 마지막 이중 적용하지는 않는다. 자, 이 사람 양도를 했으니까 양도세 예정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자, 오늘이 며칠이죠 여러분? 우리 3월? 응? 우리는 일자 감각이 없어져. 이것 하다 보면. 요일 감각만 살아있고 일자 감각, 날짜 가는 걸 모르죠. 3월 9일이에요 오늘? 예. 요일은 왜 알죠? 근데 우리가 책을 바꿔야 되니까. 예. 그러나 일자는 전혀 관련이 없죠.
어느덧 3월달 다 지나가고 4월달, 5월달, 6월달 더워지면 7월, 8월 그리고 이제 좀 이해가 되고 조금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벌써 시험이야. 진짜 여러분 맨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제가 볼 때는 이거 공부할 때 보면 한 5월, 6월달에서 문제 풀어봐야 이제 조금 알게 돼요. 7월달 돼서 문제 풀면서 내가 이론 배웠던 걸 문제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걸 거쳐가야 이제 아 이게 이거구나 이게 이거구나라고 이제 알아가는데 이제 벌써 시험이 돼. 대부분이야 여러분. 그럼 1년 그냥 가는 거야. 1년 가는 거 순식간이야 여러분. 저 지금 3월입니다. 이제 조금 저는 제 욕심은 이제 긴장해야 되는데 긴장은커녕 아주 이제 빠지죠. 이 왼수들 같은 누군지 알까? 아 참네 답답하답니다. 작년에 왜 떨어진지 봐야 돼. 내가 작년에 왜 떨어졌는지를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떨어졌어요. 그럼 나를 분석해. 내가 왜 떨어졌지? 아, 내가 작년에 이렇게 해서 떨어졌어. 그러면 합격해서 올해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 돼. 근데 안 바꿔요, 저는. 나는 잘못이 없어. 왜? 네가 잘못한 거지, 시키야. 네가 강의를 못해서 내가 못하는 거지. 나는 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인은 항상 다른 사람한테 잤죠. 그러니까 저도 장타가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사실 떨어져도 선생을 욕하진 않아. 내가 부족해서 떨어진 거 그러는데 이상하게 중개사나 떨어지면 다 선생 탓이야. 엠병아, 이 스키야, 네가 똑바로 가르쳐줬어 봐, 이 스키야. 찍어진 거 하나도 안 났지, 스키야. 근데 학교 가시면 다 찍어지고 다 나왔대. 희한해. 작년에 난리가 났었죠. 뭐 학원, 다른 학원입니다만 공법, 또 공시법, 뭐 100선 했는데 여러분 2개밖에 안 나왔다. 그럼 거기 공법 그다음에 저기 공시법 선생 막 도망 다니고 난리 났었어. 우리 용감한 누가 나가서 아저씨들이 나가는 거죠. 그러고 이 새끼들 말이야. 그런데 우리 아저씨 앞장서죠. 항상 조용하다가 안만 물어봐도 대답 한 번 안 하다가 그때는 들고 일어나죠. 그렇고. 그래서 진짜 농담 아니야. 공법 선생하고 공시법 선생 막 도망 나고 난리 났었어 한동안. 무서워요, 여러분. 자, 뭐 할래다 이거 왔지? 아, 요거 3월 9일 날 여기. 자, 공부 열심히 해달라는 얘기야. 3월 달에 여러분 진짜. 그러면 요거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해야 되겠죠? 응? 양도했으니까 예정 신고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예정 신고 기한 언제죠,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이 얘기를 해줘야 돼? 언제까지 양도세 예정 신고하라고 그래야 돼? 양도일 3월 9일이니까 양도자 갑한테 언제까지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 공인중개사님 여러분이. 그렇죠. 5월 말이었죠. 양도일이 속한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까지 5월 말까지 예정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공인중개사가 얘기를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얘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신고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뭐가 붙어? 무신고 가산세 20% 때린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몰라 세법을. 그래서 다음 연도 확정 신고도 안 하는 거죠. 하는 것 자체를 모르는 거니까요. 그러면 2019년 3월 9일자로 양도했을 때 이에 따른 확정 신고 기한은 언제가 되는가? 확정 신고는 언제라서 다음 연도 5월 달. 그럼 언제까지? 2020년 5월 말까지 뭘 해야 되는가? 확정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계속 안 하고 있는 거야. 계속. 이해하시죠? 예정 신고 안 한 거 계속 언제까지라도 안 했다고. 확정 신고 기간까지 또 안 했다. 계속 안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너 확정 신고 안 했네? 또 다시 가산세를 떼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이미 예정 신고 안 한 것에서 뭐가 때려진 상태니까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어 있는 상태니까 얘가 설사 언제까지 하지 않았더라도 확정 신고 기간까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확정 신고 무신고에 대한 다시 가산세를 떼는 것은 아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그 얘기 여러분. 그래서 그거 잡아주시고요. 요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나왔는데 예지 나왔어 한번. 결론.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와 관련한 이미 뭐가 부과됐다?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어 있다. 근데 얘가 언제까지 계속 안 했다? 확정 신고 기간까지 안 했다. 그러면 확정 신고와 관련해서 다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오케이.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69쪽 납부 불성실 가산세 요거만 봅시다. 그 계정 대비표 있죠, 여러분? 그 위에 식 있죠? 그래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 다음에 환급 불성실 가산세 두 놈이 다 나와 있는데 환급 불성실 가산세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납부 불성실 가산세. 얘는 미납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말하는 거, 부족세, 적게 납부한 세액을 말하는 거, 거기다 동그라미, 자, 올해 요거 개정됐죠? 얼마? 10만 분의 25 동그라미. 하루당 10만 분의 25죠. 작년까지는 만 분의 3이었어요. 만 분의 3. 하루당 얼마? 만 분의 3. 즉 0.03%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 때렸어. 근데 금리가 어떻게 하니까 자꾸 내려가니까 요때 요 가산세율도 낮췄습니다. 낮춘 거 좋은데 더럽게 복잡해졌죠. 이런 0.03%에서 0.025% 낮아졌어. 근데 0.025%를 소수점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분수를 하려다 보니까 얼마가 된 거예요, 여러분? 10만 분의 25가 된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10만 분의 25 하루당 얼마? 10만 분의 25 곱하기 뭐죠, 여러분? 납부지연 동그라미 일수. 월수가 아니라 하루당 10만 분의 25가 붙는 거야. 하루당 10만 분의 25. 그러면 작년까지는 미납세액 또는 부족세액에다가 하루당 만 분의 3이었어요. 만 분의 3. 0.03이죠. 여기다 며칠 안 냈으면 365일 안 냈다. 그러면 1년치는 얼마가 되는 거냐? 3, 3, 9, 3, 6, 18, 3, 5, 15. 약 10.95%가 되나요? 응? 그러니까 연 11%가 안 된 거죠. 근데 요거를 금리를 내린 거지. 만 분의 3에서 얼마로? 10만 분의 25로 내린 거죠. 자, 1년을 안 내면 얼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 계산 좀 해주실래요? 핸드폰이 있잖아, 계산기. 그걸 두들기기 싫어갖고. 응? 너무 낮는데, 그러면? 6점? 아, 9점? 예, 죄송합니다. 저도 요즘 자꾸 장기가 큰일 났어, 이제. 9점. 1. 16. 그래서 작년까지 1년을 안 내면 연체율이 몇 프로가 되는데 10.95%인데 지금 얼마 된 거야, 여러분? 9.16. 높아진 거야, 낮아진 거야? 낮아진 거죠. 예, 그래서 금리가 지금 뭐로 가니까 저금리. 근데 우리가 한 박자 늦죠. 우리 금리는 이미 바닥 치고 지금 올라갔죠. 왜? 미국이 자꾸 금리 올라가잖아. 그래서 지금 미국이 더 금리가 높죠. 그러면 똑같은 돈을 우리나라에다가 예금했을 때와 미국에다 예금했을 때 어디가 더 높다는 얘기야? 미국에 예금했을 때 이자가 더 높다는 얘기.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는 거죠. 우리도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 우리나라 돈은 외국 자본에 빠지지 않게 우리도 올려야 되잖아. 근데 왜 못 올려? 올리면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가계부채가 날리죠. 가계부채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시경제 변수가 아주 지금 극단적으로 한 번만 충격 오면 그냥 제2의 IMF가 터질 정도로 지금 위기입니다. 사실 거시경제 지표는. 근데 우리는 모르죠. 신경 안 쓰죠. 그렇죠. 우리는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예.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계소득은 낮아지고 대출 상환 능력은 떨어지는데 거기다 금리 올려봐. 그러면 이제 가계가 무너지는 거죠. 뭐. 그게 미국에서 벌어졌던 바로 서브 모기지 사태였던 거죠. 1990년대 말에 발생했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우리나라에 또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면 이제 끝나는 거죠. 왜냐면 IMF가 터져서 우리나라 IMF가 터졌을 때 우리는 법인이 기업이 잘못했기 때문에 국민이 모아서 살려주었죠. 나쁜 놈들이야. 우리나라 재벌들 같은 새끼들은. 지들 나가자빠 해도 국민들이 살리겠다고 국가 살리겠다고 금 모으고 그냥 그걸 다 팔아갖고 금 모아서 그걸 메꿨더니 그거는 또 재벌들은 찬스 무슨 찬스라고 그래? 적감해서 금 사놓고 땅 사놓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새끼들 다 증여하고 그게 우리나라 재벌들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재벌들이 존경을 못 받는가. 그리고 또 자식한테 더럽게 물려주려고 그래. 요즘은 재벌들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교회도 물려줘 이제. 환장해요. 하여튼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은지 우리나라는.
자식 욕심 많죠. 아니 이거는 문제 뭐까지 몰려준다고 쌩 난리치고 있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는 어떤 써 있어. 우리는 어쨌거나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해야 돼.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 우리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뭔가 희생해 줄 거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그저 그냥 선생님이나 우리를 위해서 예상 문제 찍어줄 뿐이지. 찍어줘야죠. 여러분이 가게 오는 게 나올 것만 하죠. 스키와 딴 소리 하지 말고. 나올 거 하고 있잖아 지금. 납부 불성실 가산세 미납세 또는 부족세다 하루당 얼마 여러분? 10만 분의 25 곱하기 뭐 납부 지연 일수야 하루당 이거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가산세 부과금지 요거 하나만 봅시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원이 되는 사유가 밑줄 기한 연장 사유 밑줄 기한 연장 사유 밑줄 하나 뭔지 몰라도 돼. 하여튼 기한이 정당하게 연기가 되는 걸 말하는가. 불가피한 사연이 있겠구나. 눈물 어린 사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는 납세 의무 불이행에 대한 밑줄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밑줄 정당한 사유 두 가지 여러분. 첫째 기한 연장 사유 해당.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하나. 이 두 가지 때는 이러한 가산세 때린다 때리지 않겠다. 때리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4번 가산세 감면은 나중에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오냐, 여러분? 71조 가산금 오셔야 됩니다. 가산금. 그래서 요 가산세와 가산금은 꼭 같이 비교 정리해 두셔야 돼요. 실제 시험도 가산세, 가산금 뒤 섞어 놓고 문제 냅니다. 자, 가산금. 그러면 가산금은 딱 뒤에 이 말이 나오면 돼요, 여러분. 납세 고지서 등에 적힌 언제까지? 납부 기한까지 뭐를 하지 않았다? 납부를 하지 않았다. 요게 키워드예요, 여러분. 저 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키워드라면 가산금은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다가 키워드인 거죠. 특히 저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언제까지 안 한 거죠? 이런 것들은 신고 그렇죠. 여기는 신고 기한 잡으셔야죠. 신고 기한. 신고 기한까지 신고 또는 납부를 하지 않았으면 가산세고 여기는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하면 가산금이고 이걸 구분을 자꾸 못하는 분이 계세요.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할 때 부과되는 연체료야. 이건 연체료. 연체료.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연체료죠. 연체료. 가산금은 연체료입니다. 이때 이 가산금은 두 가지로 구분하죠. 소위 말하는 뭐 여러분 일반 가산금과 요거와 구분되는 뭐 여러분 중가산금이죠. 특히 당연히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출제는 중가산금에서 답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 가산금에다 뭘 더하라? 중가산금을 더하라는 얘기야. 더하라. 근데 일반 가산금은 무조건 제 날짜에 내지 않으면 무조건 그 납부하지 아니한 채액, 체납액에다가 무조건 그냥 몇 프로 때려라 여러분? 3% 때리는 게 무조건 3%. 이거는 변하지 않는 숫자이나 3%. 체납액에 무조건 3%.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우리 고지서 보면 알죠? 고지서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고지서에 금액이 여러분 칸이 두 줄로 돼 있어 갖고요. 하나는 뭐로 돼 있고 납기 내 금액으로 됐고 하나는 납기 후 금액으로 됐죠. 그래서 납부 기한까지 내면 10만 원인데 요 날짜가 지나면 10만 3천 원 내세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얼마 붙어서 3천 원. 요 3천 원이 바로 뭐야 여러분? 가산금이죠. 예를 들어서 공과금 25일자로 내는 날이야. 25일자로 낼 때 25일 날에 내면 얼마로 내는데 10만 원 내는 건데 깜빡하고 25일을 지나서 26일 납기 후 은행에 가면 얼마를 내야 되는가 여러분? 10만 3천 원. 그럼 얼마 더 붙어서 3천 원. 이게 뭐라고 여러분? 연체료. 몇 프로 붙은가? 3%. 그러면 일단 26일 날 25일 날 내야 되는데 깜빡하고 26일 날 가면 아이고 얼마를 내야 되는데 10만 3천 원인데 일단은 얼마 내봐. 10만 원 찔러보죠. 그럼 여직원이 어머 고객님 기한이 지나서 10만 3천 원 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머 언니 미안해 잠깐 도로 줘. 그리고 다른 은행 가보죠. 또 다른 은행 가서 얼마 찔러본다? 10만 원 찔러보죠. 그러다 보면 강동 일대 돌아다니면 한 군데 안 걸리겠냐고. 그러면 이제 한 군데 걸리면 얼마 내고 오는가? 10만 원. 그러면 저녁에 이제 전화가 올까 은행에서. 안녕하세요. 여기 무슨 은행인데요. 고객님 제가 오늘 납기내 금액 10만 원 받아서 납기 후 금액 10만 3천 원 내주셔야 됩니다. 3천 원 추가 내주셔야 되는데요. 몰라 나는 몰라 나는 몰라. 그러면 여직원은 자기가 삥삥 울면서 자기 지갑에서 3천 원 꺼내놓고 집어넣어야 되겠죠.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항상 납기가 지나가면 여러분 여직원들은 바짝 신경 써야 돼. 근데 요거는 빨간 글씨 적혔죠. 그래서 날짜를 잘 봐야 돼.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찾아갖고 이분이 갖다 주면 다행인 거고 안 갖다 주면 3천 원 자기 지갑에서 꺼내서 집어넣어야 돼. 안 하면 은행에 손실로 처리해버리면 그 직원은 이제 견책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남자들은 절대 은행 손실을 처리 못합니다. 왜? 남자 그랬더니 인사 고가 반영이 돼갖고 진급이 안 되죠. 손실 입혔으니까 은행에다가. 은행 돈을 묶을 수 있어. 은행에서 3천 원 은행 돈을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럼 손실돼. 잡손실 3천 원. 왜 발생했냐. 그럼 이제 내부 감사에서 사유서 써야 되고 금액이 크면 견책 먹고 그럼 인사위원회 해부되죠. 은행에 손실 입혔으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 돈을 물었는데 근데 우리 여자 직원은 어떻게 해? 난 퇴직할 거야. 시켜. 나 내 돈을 못 내겠어. 그러면 이제 손실 처리하는 거야. 진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 얘기한 거예요. 자, 체납. 무조건 몇 프로면 3%. 근데 중가상금 보세요. 자, 다시 한번요. 가상금이 나오면 답은 여기서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중가상금인데 여러분 요거는 조건부 중첩적 규정이라고 그랬죠. 조건부. 말이 조금 어려운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중첩적이란 말을 중첩적. 요거는 뭐야 여러분? A and B죠. 요거에 대응되는 게 뭐냐면 선택적 규정이죠. 선택적 규정은 뭐야 여러분? A 또는 B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야. 근데 이 중첩적은 문제는 뭐야? 조건. 무조건 중첩적 규정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 충족됐을 때 중가상금을 계산해서 어디다가 가상금에다 뭐 하라는 얘기야? 더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기억해야 돼? 얘를 기억해 두셔. 시험은 이거 물어보겠죠. 당연히 이거 물어봅니다. 출제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시죠? 이때는 체납액이 국세일 때와 지방세일 때 금액이 같아 달라? 다르죠. 꼭 기억해 두셔야죠. 국세는 얼마? 100만 원. 지방세는 얼마? 30만 원. 자, 모일 때 이상이면은 중가상금 때리고 안 때리고? 때리는 거고 미만이면 중가상금 때리는 거 안 때리는 거? 안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100만 원, 30만 원도 중요한 키워드지만 시험에서는 이상으로 나왔는지 미만으로 나왔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이것만 보고 이걸 안 보는 경우가 있어요. 급하니까. 수험생 심리가 그래. 급해. 빨리 넘어가야 되니까 빨리. 그러니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놓치는 거야. 순간적으로. 근데 이런 순간적으로 놓치는 건 여러분 이거는 습관을 잘못 들으면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반복해서 일어나는 유형이죠. 습관을 잘 들어야 돼. 키워드를 잡는 습관 들이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실전에서 잡아낼 것 같아요? 못 잡아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적용 여부는 100만 원, 30만 원도 중요하지만 뭘 봐야 되는가? 이상인지 미만인지 봐야죠. 이걸 안 보고 그냥 100만 원, 30만 원 때려야지. 그때 미만으로 나와 있는데. 정말 화나는가 여러분? 1년이 가는가? 자, 그러면 이때 중가상금 체납액에 대해서 여기 잘 보셔야죠. 자, 책 보세요. 납부 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자, 요거를 제가 우리 사자성어로 뭐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연체 월수입니다. 그랬죠. 연체 월수. 아까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뭐였냐면 일수였는데 여러분 얘는 월 단위로 세라는 얘기죠. 월 단위로. 월수. 이때 월수는 무제한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몇 개월 한도를 한다고 여러분? 60개월을 한도를 한다. 여기서 60개월은 바로 뭐로 말하는가? 5년 소멸시효로 말하는 거죠.
곱하기 아이고 여기 또 개정됐나요? 또 개정됐네요. 왜?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얼마나 나왔어요 여러분? 응? 갑자기 또 까먹네. 아씨. 10,000분의 75 아니야? 10,000분의 70 맞잖아. 뭐 어디 봤어? 10,000분의 75. 자리 잡을 만하면 개정되죠. 이런 씨. 10,000분의 75. 자, 요걸 꼭 좀 잡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작년까지는 월당 몇 프로였냐? 1.2%였죠. 월당 1.2%였다가 역시 금리 인하가 됨으로 해서 월당 이제 몇 프로로? 0.75%. 0.75%로 작년까지 1.2%였다가 금리 하락으로 0.75%로 인하된 거죠. 요 0.75%를 소수점 표기 없이 분수로 표현하다 보니까 얼마 된 거예요, 여러분? 10,000분의 75가 된 거죠.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특히 72페이지 맨 위로 올라갑니다. 72쪽 맨 위.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 자 밑줄 고지서별, 세목별 이 말도 보셔야 됩니다. 고지서별, 세목별 세액이 얼마? 100만 원 또는 30만 원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이때는 적용하는가 안 하는가? 안 하는 거죠. 이상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외우실 때는 이상일 때 적용하는 거고 미만일 때는 적용하지 않는다 잡으셨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체크합시다. 고지서별, 세목별에 대한 의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재산세, 납세 고지서가 날라왔네요. 건물분이 돼. 건물분 재산세, 납세 고지서 날라왔는데 보니까 고지서에 재산세 25만 원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얼마? 5만 원이 돼야 되겠죠? 응? 왜 지방교육세가 5만 원이 돼야 돼? 25만 원이 20% 아니야?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뭐 가정에서 10만 원 이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고지서 합계를 보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40만 원이죠. 자, 이때에 요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기한에 납부를 못하고 얘를 자 11월 5일자로 납부하였다 봅시다. 그러면 건물분 재산세 얼마? 40만 원을 언제 냈다고요? 11월 5일에 했대. 그럼 이거 제 날짜 낸가 못 낸가? 응? 못 냈어요? 납부기한이 언젠데? 여기 납부기한이 어디 있어? 납부기한 7월 말에 어디 있어? 그렇죠. 요거 봐야죠. 이게 시험이다는 얘기야. 출제는 납부기한은 꼭 숨겨놓죠. 그리고 그 납부기한을 잡아내기 위해서 어떤 자료 제시한가? 건물분 이거 제시했죠. 이게 왜 나왔냐? 여러분한테 납부기한을 동시에 물어보는 거죠. 이게 시험이야, 여러분. 납부기한 없는데요? 외로운 길을 갈 수밖에 없죠, 그분은. 건물분, 그럼 언제야? 7월 하반월. 그럼 납부기는 언제라는 얘기야? 7월 말. 7월 말에 내야 될 걸 언제 냈다는 얘기야? 11월 5일 날 냈다는 얘기죠. 그럼 고지서에 납부기한에 납부를 했어 못했어? 못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부과되는가? 가산금이죠. 무조건 몇 프로대라고? 3%. 얼마? 3, 4, 12. 12,000원이죠? 어? 됐어요? 이제 뭐가 문제야? 그죠? 중과상금이 문제죠. 중과상금을 때릴 거냐 말 거냐 판단하라 그 얘기. 이게 시험이야. 결론 낼게요. 중과상금 때려라 때리지 마라. 요거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 자, 그 문구 다시 한번 봅시다. 뭐라 했냐면 고지서별 그리고 그죠 세목별. 세목은 지금 고지서는 몇 장인데 한 장 얼마? 40만 원. 근데 한 장의 고지서에 여러 개가 적혀 있으면 뭘로 가라? 세목별. 종류별로 따지라는 얘기예요. 종류별로. 종류별로 따지니까 30만 원짜리가 없네. 그러니까 뭐는 없네? 중과상금 없네. 이해하셨어요? 왜 중과상금이 없는 건지 이해하시냐고요? 예. 이거 얘기해 싶은가? 지금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고지서별, 세목별의 의미를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고지서별, 요거는 뭐야? 세목별. 요거의 고지서별이고, 요게 뭐야, 여러분? 세목별로 하나씩 따지라는 얘기죠. 세목별로 30만 원 이상. 국세는 얼마? 100만 원 이상 있으면 뭘 때리고? 중가상금 때리고, 없으면 그냥 뭐만 때리면 돼? 가상금 3%만 때리면 된다.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요거 찍어 놓아야 되겠죠? 카메라로.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나머지 뭐 72조 여러분 정보통신망, 뭐 체납자, 예. 보시면 되겠고요. 정보통신망 이것도 뭐 보시면 된다죠. 다만 정보통신망 뭐라 했어요, 여러분? 인터넷. 예, 그래서 인터넷에 봐서 국세정보통신망 제가 뭐라 그랬죠? 한번 얘기했죠.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예. 자, 그거에 따라서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해서 신고하고 뭐하라? 납부하라. 이게 바로 여러분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2번 전자신고, 전자납부죠. 자, 그 다음에 73조 맨 밑에 뭐 나왔죠, 여러분? 특수관계.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하자 그랬죠? 우리 세법은 누구지간의 거래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면 정상적 거래 본다, 비정상적 거래 본다, 비정상적 거래 본다. 그럴 때 그 비정상적 거래 보는 게 거기 1, 2, 3이 나와 있는 거죠. 혈적, 인척 등의 친족관계라든지 임원, 사명 등의 경제적 관계라든지 주주나 출자자 등의 경영지배관계. 예. 경영지배관계가 뭐예요, 여러분? 회사와 회장님. 예. 그럼 회장이 지분 몇 개 갖고 있으면은 자기 회사가 돼버린 거죠. 예. 그러면 그 처자식은 다 뭐 하면 돼? 소리 지르면 되죠. 야! 그래가면서 애미가 그러니까 딸도 야! 그래가 예. 그리고 기자도 앞에서 머리 후루룩 풀어붙이고 개시합니다. 그러면 되죠. 그리고 다시 집에 가면 소리 지르면 되죠. 왜? 내 회사니까. 74조 갑니다. 이게 우리나라 재벌들의 큰 문제입니다. 74조. 그래서 특수강인의 범위가 나와 있죠, 여러분? 예. 자, 75조. 세무조사. 뭔지 아시겠죠? 가면 뭐 알겠죠, 뭐. 자, 그 다음에 납세물 성립 확정 소멸. 자, 요거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10분 쉬었다 갑시다. 요거는. 예.